상세 페이지 작성 관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해야 될 툴은 오해 스튜디오이고요.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이 동영상은 제가 별도로 해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상세 페이지 목적은 뭐냐면 이제 구매자에게 최대한 쉬운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이미지, 그다음 눈에 잘 보이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스킬이 증가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을 좀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한 소요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고 거기에 맞게 제가 계속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세 페이지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인센티브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디자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 좀 언어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유튜브나 그런데 상세 페이지 작성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배울 수는 있고요. 일단 지금 다음 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따라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스킬은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하려면 세로 모니터가 있으면 좀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편해서 세로 모니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O 스튜디오 안에 폴더명을 지금 KEH 날짜 상품 코드 폴더명을 하나 만들 거고요. 대 폴더명은 KEH로 되어 있는 폴더명이 들어가시면 그 수업 폴더명 이걸로 나올 거예요. 그 파일명은 상세 페이지 명은 KEH, 상세 순서 날짜 순, 옵션. 뭐 알다시피 상세 페이지랑 옵션 이거 보시고 파일을 이제 번역하고 이제 편집하시면 됩니다. 이제 작업 순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 링크 studio5labs.com이라는 링크로 들어가시고요. 당연히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제가 드릴 거고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에디터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보는 것 같이 에디터로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진 대폴더 재회각 폴더 이름 있죠?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폴더를 계속 저장해 놓을 거예요. 날짜별로 날짜, 상품 코드별로 해서 계속 저장을 하면 이거에 맞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보는 것 같이 옵션과 상세 페이지, 상세 옵션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용으로 좀 진행을 해봤고요. 두 개 정도. 이게 하나는 상세 페이지 1번, 2번, 그 다음 옵션 1번 이 세 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 처음 하실 때 요걸 클릭하시고 번역 시작을 누르시면 편집 모니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번역 이미지 불러오게 하고 하시고 이쪽에서 보통 영역 번역이 있고 전체 번역이 있는데 영역 번역은 이렇게 하나씩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번역은 이 전체에 있는 이 이미지 전체에 있는 그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려면 이 전체 번역을 눌러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번역을 하면 전체 번역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대기를 하시면 이게 됐다고 하고 스킵을 할게요. 번역을 하고 하면 이쪽에 이것처럼 다시 새로 생기거든요. 지금 추가 번역을 해서 하나 더 생겼는데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번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전체 번역이 끝났고 글자 폰트 통일 변경을 해줘야 돼요. 이제 글자나 이게 좀 더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사용자가 한 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폰트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폰트를 선택하시고, 이쪽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툴을 이제 서서히 익히면 되니까 전체 하신 다음에 글자를 뭐 배면 도안체나 아니면 24시 뭐 당당해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긴 한데 눈에 하여간 잘 보이는 단어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단어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뭐 카페24 당당해랑 아니면 배민도 현체 이걸 주로 많이 쓰고요. 일단 배민도 현체로 한번 전체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려 좀 기다리면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이미지는 요거고 글자 사이즈가 좀 커졌죠. 글자 번역 폰트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조정을 하는데, 보통은 글자가 제일 큰 거 대형 글자, 중요한 글자, 소형 글자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각각 정해진 수치대로 해서 일정하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요건 제일 처음 대형으로 써야 되면 64인데 요걸 좀 낮춰서 한 60 정도 맞추고, 그럼 글자가 다 들어오죠. 그래서 좀 더 크죠. 그럴 때는 한 55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대표로 들어오는 이 글자는 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글자 크기만 먼저 다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글자가 좀 크죠. 이거는 한 40 정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다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 좀 크니까 글자가 이제 다 가지각색이 한 60으로 통일했으면 다 60으로 통일해 주시면 돼요. 60으로 통일하고, 뭐 색깔이고 삐뚤어진 건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글자만 먼저 다 통일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다 틀리죠. 두께가. 대충 어느 정도 크기로 하겠다 싶으면 딱 보면은 이게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30으로 통일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30은 좀 큰 것 같으니까 30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이제 글자를 다 통일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글자가 다 틀리잖아요. 자, 이렇게 스크롤 한 번에 끌어와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컨트롤 눌러서 뭐 하나씩 지정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20이니까 한 20 정도에 맞춰서 전체 통일 이렇게 해주시면 다 맞춰집니다. 이렇게 다 해서 글자를 다 맞추시고요.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가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영역 번역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지정을 해주시면 이게 번역이 돼요.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일 초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배민 도안체로 변경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쭉쭉쭉 하시고, 글자 수에 따라서 안 넘어가게 글자 사이즈 조정을 해주시고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막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삭제 상표모가 전혀 상관이 없다 싶으면 삭제를 하시고, 상관이 있다 싶으면 좀 더 그냥 놔두시고요. 상관없다 싶으면 다 지우시고, 최대한 단순하게 글자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쭉 하시고, 이것도 뭐 안 맞죠? 글자 사이즈 이런 거 다 맞추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다 모두 글자 사이즈가 통일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글자 색깔을 모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다 보면은 기본 글자는 검은색, 하얀색 이 두 종류를 주로 많이 쓰고, 나머지는 뭐 바탕에 다른 색깔이 있을 경우에는
바탕 대비 글자가 잘 보이게 하는 거,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탕 대비 뭐 검은색과 화이트 바탕으로 대부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란색인데 굳이 뭐 바꿀 필요, 글자 색깔 바꿀 필요 없고요. 검은색이 노란색이 잘 보이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글자 색깔은 하여간 이렇게 화이트와 블랙 바탕 대부분,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들은 그냥 놔두시고, 색깔은 이런 식으로 통일을 나중에 시켜주시면 돼요. 색깔을 노란색이니까 색깔을 이걸로 통일을 시켜주면, 이쪽 이게 이제 글자 색깔 변하는 건데, 이걸 누르시면 글자가 변할 거예요. 지금 안 보이죠? 글자 색깔을 여기 눌러도 되고, 이 스포이드 이걸 눌러서 이쪽에 갖다 대서 두면은 이쪽이 노란색으로 변해요. 이 노란색이 변하고 나서 다시 노란색으로 변하죠. 글자 이걸 선택하고 스포이드를 이 원화 바꾸려고 하는 색깔에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 색이 바뀌어요. 일단 이렇게 다 바뀌어 놓으시고, 글자 색깔까지 다 하시고, 전부 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이제 중요한, 글자를 변경하는데, 이건 고객에게 최대한 짧게 단순 명료하게, 필요 없는 글자 다 빼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원순. 보통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순이 막 앞뒤로 꼬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읽기 되게 편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알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특수 언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필요한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은, 고객이 이 글자를 읽고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단순 명료해야 돼요. 중복 글자가 없어야 되고, 수식어 같은 거, 필요 없는 말, 이런 거 다 제거하시면 되고, 자연스러운 오순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알 수 없는 건 단어는 사전이나 뭐 기타 확인해 보시고,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글이면 지우시고, 모르면은 좀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이쪽으로 다시 가서 인테리어 도우미 업그레이드 두께 및 높은 레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두께 및 높이 조절했잖아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높은 레벨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높은 레벨이라는 게 높이 조절이라는 거거든요. 밑에 좀 읽어보시면, 이쪽을 클릭하고 선택해서 높이 조절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쪽에 이제 번역이 이 OOS 스튜디오에서 하는 번역이 있고, 구글에서 하는 번역, 파파고 번역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인테리어 두께 레벨 높이 조절.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두께 및 높이 레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두께 안경적. 이걸 클릭하시면 이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한 거, 단순 명료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할게요. 그리고 다시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귀 돼요. 여기 클릭하시고, 이쪽 클릭 한번 하시고, 높이 조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여기 보시면 보강 두 번이나 글자가 나왔잖아요. 옆에 한번 보시고,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하나, 둘, 세 개 보시고, 내 보기에는 이거 구글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중기둥, 이런 가능 같은 건 의미 없어요. 높이 조절이면 조절이지, 뭐 가능하다, 뭐 추상적인 내용은 제대로 안 적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숙달에 많이 필요해요. 뭐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나 뭐 그런 거 하실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뭔 말인지 모르면 구매자도 구입을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자연스럽지 않으면 다 삭제해 주세요. 또
고충, 고공으로 출하, 고공이라는 게 한국인 주로 안 쓰잖아요. 이럴 때는 고공, 때는 이런 건 주시고,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뭐 인테리어 사고, 뭐 좀 더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 타임에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뭘 말하고자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전혀 알 수 없는 단어인데 이럴 때는 그냥 밑에를 참조하시거나 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떤 뭐 전체적인 설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모르면은 그냥 놔두시고 나중에는 모두 다 해야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놔두시고, 이 미끄럼 설정이 있고, 아까 치면 이거 색깔 보강하라고 했죠. 이건 뭐 흰색, 이것도 흰색이 아니니까 흰색을 다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전체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순하게 설명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글자 변경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단순 명료하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단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진행이 끝났다. 그러면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글자 위치 조정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글자가 뭐 자기 멋대로 돼. 이건 다행히 중간에 잘 정렬되어 있는데 멋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면은 뭐 글자 사이즈도 안 맞는데 일단 맞추고 사이즈는 뭐 30으로 만드는 게 맞고요. 글자가 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글자 높이 조절할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돼요. 정렬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쪽 정렬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전체 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처음에는 다 진짜 늦는데 이제 좀 더 한두 달 정도 숙달이 되면 빠이빠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위치가 안 맞으면 다시 중앙으로 맞춰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난 쓰지는 않는데 일단은 하여간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크기도 안 맞네요.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에 맞게 정렬. 이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글자가 크기도 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정렬을 중앙 맞춤, 뭐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뭐 가운데 맞춤이 있거든요. 이 부분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텍스트를 넣고 싶은 텍스트 지정할 위치 놓고 텍스트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 부분 사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 텍스트는 편집한 것보다 글자 쓸 때가 더 편할 경우는 이거 쓰시면 돼요. 이 부분은 다 한 번씩 보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추천합니다. 정렬 위치가 됐으면 지저분한 배경 이제 지우셔주시면 돼요. 순차적으로. 보면은 아까 치면 이제 얘로 컴퓨터가 좀 느린, 보면은 배경이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다 글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뒷부분 다 지저분하요. 이럴 때는 잔상 제거, 전체 제거 하시면 모든 장상이 뭐 필요한 것까지 다 제거되기 때문에 잔상 제거 이 부분 요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좀 기다리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잔상이 제거가 돼요. 이렇게 잔상 제거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툴을 뭐 전문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좀 단순하게 했는데 이건 좀